B2B 영업에서 가장 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질문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질문인데 네. 그냥 총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고객과 공급자가 상호 윈윈의 관계를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영업 그러면은 갑에게 을이 끌려다니는 어떤 강박, 부담으로 보통 영업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우리 쪽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윈 루즈도 문제입니다. 또 고객의 입장만 너무 배려한 나머지 윈 루즈가 루즈 윈이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루즈 루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영업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객과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면 결국은 이 B2B 비즈니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앵커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번 수주가 되면은 거의 오래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이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네. 거고요. 또 하나가 질문이 뭐였죠? 영업주의, B2B 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질문들이. 그게 이제 윈윈이 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 조직이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네. 네. 먼저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세일즈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선별된 지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은 이제 정보가 없어서 판단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큐레이팅된 지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자본화가 되는데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신뢰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아실 테니까 첫 번째를 좀 부연을 하면 실력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아주 빠삭한 지식은 기초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칭 역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 내부의 여러 접점 조직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네. 그들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세일즈 활동들이 수반이 됐을 때 실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포지션 가시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포지션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상의 영업 대표들이 고객 만날 때 미팅하잖아요. 네. 그 미팅 하나를 전투로 보는 겁니다. 네. 전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B2B 세일즈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드밴스드를 했느냐 컨티뉴어스를 했느냐라는 관리 기법이 들어가요. 즉 뭐냐 영업 대표가 고객 만났어요. 근데 고객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드릴게요. 이러면 아하.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런 건는 실패죠. 실패인 그런 거예요. 거죠. 네. 나중에 연락 주겠다. 순진한 영업 대표는 야 뭐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이제 거절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네. 그러면 영업 관리자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가서 뭐 수주 가능성 높아졌어? 이런 거 물어볼 게 아니라 전략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 현안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 반보라도 진전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처방을 내려야죠. 그러려면 같이 동행도 방문을 하셔서 위에 윗선도 접촉을 그렇죠.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업 B2B 영업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B2B 영업은 고객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내가 다루고 있는 상품에 대한 어떤 열정 이 두 가지가 꾸준히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이 깐깐하게 굴고 거래처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경영자의 마인드와 태도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고객 중심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또 반대적인 상황도 있죠. 네.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 제일 많이 겪으실 상황입니다. 고객 클레임. 네, 사실은 그렇죠. 고객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 이게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이냐 제조 중심의 정책 주도 조직이냐가 그렇죠. 딱 판별이 되는 그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렇죠. 네, 바로 나와. 바로 그것이 이제 고객 생애주기 가치라는 측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다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이제는 DX 기반에서 CEO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름대로의 판매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경영 원칙을 세우는 것처럼. 네. 그래야지만이 영업 대표들이 헷갈리지 않고 어떤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영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실제로 컴플레인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아주 그 프로액티브하게 뭐 하나를 요구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해주느냐가 조직 전반의 건강성을 다 그럼요.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